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엘스비어 코리아의 기혜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엘스비어의 사이언스 다이렉트 데이터베이스 이용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시간이 돼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섹션에 사용하게 되는 발표 자료, 이용 매뉴얼은 참석하신 분들께 이제 이번 주 모든 그 이용 세션이 끝난 이후에 이메일로 따로 발송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 섹션은 지금 녹화가 되고 있으므로 녹화 영상도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 따로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되는 중에 질문사항이 있으시다면 하단에 있는 Q&A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채팅창보다는 Q&A 메뉴를 활용하셔서 질문사항을 입력을 해주시면 간단한 질문은 저희 다른 직원이 즉각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니시면 섹션이 종료된 이후에 따로 질문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엘스비어는 네덜란드에서 시작한 국제학술 출판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학술 저널 그리고 연구 서적을 수년 동안 발행을 해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런 출판 업무뿐만이 아니라 연구자분들의 연구 과정 속에서 이제 그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을 개발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기획하실 때는 주로 인용 정보와 함께 연구 데이터를 분석하실 수 있는 스코퍼스가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연구 수행하시면서 선행 연구 탐색하시거나 여러 가지 검색을 하실 때 스코퍼스뿐만이 아니라 사이언스 다이렉트도 같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언스 다이렉트는 이제 엘스비어에 의해서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엘스비어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14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제학술 출판사입니다. 엘스비어 하면은 학술지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 주제 분야에 걸쳐서 굉장히 유명하고 저명한 그런 학술 저널들을 이제 출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 저널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연구 서적들도 많이 발행을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규모도 크고 좀그 학계에서 인정받은 굉장히 저명하고 명성이 높은 학술지들, 연구서적을 많이 발행을 해오고 있어서 전 세계의 유명한 그리고 저명한 학자들, 과학자들의 그 연구 논문들도 다수 이제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술지를 크게 이제 배포 대상 혹은 독자 대상을 기준으로 국내 학술지와 국제 학술지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도 또 학술지를 내용적으로 질적으로 검증하는 색인 데이터베이스에 등재가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학술지 수준도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제학술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스코퍼스 그리고 SCI라고 하는 그런 색인 데이터베이스에 등재가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학술지의 수준을 우리가 이제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엘스비어 출판사에서 발행하고 있는 학술지들의 다수가 스코퍼스 그리고 SCI 데이터베이스에 등재가 되어 있고, 특히 상위권에 많이 이제 등재가 되어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이제 그 학술지의 어떤 수준은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이제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같은 시간에 저희가 그 인용 데이터베이스 스코퍼스에 대해서 이용자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다른 종류의 사이언스 다이렉트 데이터베이스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같이 이제 교육을 하게 되면 많은 이용자분들이 조금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의 차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좀 이해하시기가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미리 좀 내용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그 연구 논문에 어떠한 요소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색인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데이터베이스의 종류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목적이 좀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서지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논문 제목, 저자, 초록 키워드, 이 논문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소위 이제 서지 초록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요. 이 서지 초록 안에서 키워드 검색을 하고 필요한 내용을 찾아서 논문을 읽는 용도로 데이터베이스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있고요. 여기 기본적인 서지 초록 내용 이외에 레퍼런스, 그 참고 문헌까지도 데이터베이스에 색인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스코퍼스 혹은 웹 오브 사이언스입니다. 이 레퍼런스를 모두 다 색인함에 따라서 각각의 논문이 어떤 논문을 인용했고 어디에 인용되고 하는 인용 정보를 확인하고 분석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이언스 다이렉트는 이런 기본적인 서재 정보와 레퍼런스뿐만이 아니라 풀텍스트까지 다 데이터베이스에 수록이 되어 있어서 검색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원문 열람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겠습니다. 하지만 단점을 또 말씀을 드리자면 스코퍼스 웹 오브 사이언스와 다른 점은 사이언스 다이렉트는 앞서 말씀드린 엘스비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학술 저널과 연구 서적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단일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자원에 대해서만 검색하고 원문을 이용하시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검색을 시작할 때 있어서 내가 출판사를 구분하지 않고 굉장히 광범위한 출판사의 다양한 학술 저널을 대상으로 검색을 하고자 한다 하면은 사이언스 다이렉트보다는 스코퍼스 아니면 구글 펀메드와 같은 데이터베이스가 좀 더 적합하실 수가 있고요. 사이언스 다이렉트는 내가 즐겨보는 학술지, 만약에 엘스비어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중에 내가 즐겨보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학술지들이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많이 있다면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직접 방문하셔서 학술지 위주로 이용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서 즉각적으로 이제 원문 열람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워크플로우로 이용을 하시는 게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이언스 다이렉트 다시 말씀드리면 엘스비어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학술 저널과 연구 서적의 풀텍스트 원문 데이터베이스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해드릴 수가 있고요. 단일 출판사로는 규모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넘버원 글로벌 프로바이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학술지로는 2,700여 종, 연구 서적으로는 43,000여 권의 연구 서적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제 분야는 전체 주제를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인문사회부터 보건, 생명, 자연과학, 이공계까지 전체 주제를 모두 다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연구자분들 전공에 상관없이 모두 다 이용 가능하시고 특히 최근 들어 융합학문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주제를 넘나들면서 연구를 하실 때 굉장히 적합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넘버원 글로벌 프로바이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 세계에 수많은 연구 논문이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 세계에서 발행되고 있는 연구 논문의 약 18%가 엘스비어에 의해서 출판이 되고 있고 그러한 논문들을 이용하실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사이언스 다이렉트입니다. 출판 규모는 전 세계 약 18%를 차지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연구자분들이 연구 논문을 작성하실 때 다양한 논문을 읽고 인용하셔서 논문을 작성을 하시는데요. 인용되는 논문에 전 세계에 인용되는 논문의 28%가 저희 엘스비어의 출판 논문이 주로 인용이 되고 있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그 이제 수준 높은 논문들을 저희 사이언스 다이렉트에서 검색하고 읽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사이언스 다이렉트 활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5가지 내용을 좀 준비를 했고요.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실제 시연을 통해서 이제 사이언스 다이렉트 이제 접속하고 활용하시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주요 학술지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2022년에 우리 대한민국의 연구자분들이 얼마나 이제 사이언스 다이렉트를 어떻게 이용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제 분야를 좀 살펴보니까 그 머티리얼스 사이언스, 에너지, 케미스트리 이쪽 분야가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어 주제 분야가 많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밖에도 의학 분야라든가 아니면은 뭐 경영 경제 분야 등 굉장히 다양한 주제 골고루 모두 다 이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대주제 분야로 잠깐 살펴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그 학술지들이 주로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에너지 부분 관련된 학술 저널들을 우리 대한민국의 연구자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시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가 이런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부분에 굉장히 이제 어드밴스한 어떤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를 이제 보고 있는 국가였는데 그 증명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라이프 사이언스 이제 분야는 이제 뭐
대중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셀이 가장 대표적인 학술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이제 생명과학 주제 분야 안에 또 이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는 주제 분야가 인바이러먼트 환경과학 이제 그 분야가 라이프 사이언스 세부 주제 분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언스 토탈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는 환경과학 관련 학술지가 굉장히 상위권으로 많이 이용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푸드 케미스트리 같은 학술지도 탑 10에 들어가는 이용 많이 되는 학술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보건과학 같은 경우에는 뭐 메디슨, 간호학, 뭐 약학, 수의학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학술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사이언스 다이렉트가 이름이 사이언스 다이렉트이기 때문에 이제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공계 쪽 뭐 전문 주제 분야 데이터베이스인가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인문사회과학도 같은 과학이기 때문에 사이언스 다이렉트에서 커버하고 있는 주제 분야입니다. 이제 경영경제 쪽에 저널 오브 비즈니스 리서치가 굉장히 많은 이용률을 보이는 학술지였었고요. 그 밖에도 심리학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관광학 아니면 뭐 디시전 사이언스와 같은 사회과학 쪽 전반에 많은 학술지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 이제 전공하시는 분야가 다 다르실 텐데요. 본인들 전공하시는 분야에 적합한 수준 높은 학술지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게 학술지 한번 찾아보시고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학술지를 찾으셨다면 학술지 홈페이지에 바로 이제 들어가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특정 학술지 홈페이지 안에서는 학술지를 통해서 발행한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러한 논문들 중에 최근에 발표된 논문, 그리고 뭐 발행 예정인 논문, 그리고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가장 많이 다운로드돼서 읽어진 논문, 가장 인기 있는 논문, 이렇게 5가지 메뉴로 구성을 해서 이 학술지, 예를 들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케미컬 엔지니어링 저널이라고 하는 학술지를 통해서 창간호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학술지들 중에 이러한 이제 5가지 메뉴로 구분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이 학술지가 관심이 있는데 어떤 논문부터 읽어야 될지 고민이 된다 하시면 이렇게 이제 뭐 최근 논문이라든지 인용 많이 된 논문 중에서 한번 골라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밖에도 스페셜 이슈 앤 아티클 컬렉션이라는 메뉴도 구성이 되어 있어서 내가 특별히 이 학술지를 통해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 토픽이 있을 텐데 내가 특별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연구 토픽을 찾아서 그 토픽과 관련된 논문만 컬렉션으로 모아놓은 것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학술지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 학술지가 얼마나 저명하고 명성이 높은 학술지인지 증명해주는 객관적인 인용 지수가 2가지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이트 스코어라고 하는 이제 스코퍼스에서 이제 제공하는 사이트 스코어 인용 지수,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SCI에서 제공하는 임팩트 팩터라고 하는 2개의 대표적인 인용 지수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용 지수를 통해서 내 관심 있어 하는 이 학술지가 얼마나 우수한 학술지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티클은 이슈를 펼쳐보시면 창간호부터 현재까지 전체 그 이슈 목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이슈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해당 이슈 목록에서 관심 있는 이슈를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전 권을 한눈에 보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논문의 목차 목록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내가 이 해당 그 학술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슈가 창간될 때마다 내가 바로바로 목차를 좀 알림을 받고 싶다 하신다면은 얼럿을 셋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저널 안에서 키워드 검색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내가 예를 들면 지금 보여지는 볼륨 462권호에 수록되어 있는 모든 논문을 한 번에 다운받고 싶다라고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그런 경우에는 셀렉트 올을 선택하신 다음에 다운로드 PDF S를 클릭하시면 지금 현재 해당 볼륨 460에 수록되어 있는 모든 논문을 한꺼번에 PDF 파일로 내 컴퓨터에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이제 이용자분들이 이런 풀텍스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하실 때 일단 관심 있는 그 논문들을 찾으셨다면 기본적으로 좀 많이 PDF 파일을 다운받아 놓고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또 읽어보시는 그런 이제 성향들이 있으신데 이렇게 전체 그 볼륨 이슈 그 통권으로 아티클을 다운받을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으니까 편리하게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린 사이언스 다이렉트 특징은 오픈 억세스 논문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오픈 억세스 논문이 어떤 것인지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고, 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그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제 발행되는 논문은 구독의 형태의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구독자 혹은 구독기관에서 출판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을 하면 이제 논문 출판 이후에 그 독자들, 그 구독료를 지불한 독자들이 그 풀텍스트를 열람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때 이제 저자들은 논문을 출판하는 데 있어서 전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그런 구독료의 어떤 그 장벽을 좀 허물고 우리 그 공공의 사회에 이익이 되는 그 연구의 결과물을 좀 공평하게 이제 공유하자라는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그 형태가 오픈 억세스 논문입니다. 오픈 억세스 논문은 논문을 출판하는 주체, 예를 들면 저자라든지 저자의 소속기관 아니면 저자를 지원하는 지원기관에서 출판에 필요한 출판 비용을 지불을 하시면 반대로 우리 이제 그 논문을 읽는 독자들은 구독료를 내지 않아도 무료로 모두 다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픈 억세스 논문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독 논문과 오픈 억세스 논문이 최근에는 혼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널 단위가 아니라 논문 단위입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저널에 구독 논문이 있을 수도 있고 오픈 억세스 논문이 같이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사이언스 다이렉트를 이용을 하시면 좀 쉽게 그 어떤 구조를 이해하고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사이언스 다이렉트를 이용을 하실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정한 논문 옆에 오픈 억세스라는 표시가 보이신다면 이 논문은 내가 구독을 하지 않아도 나의 소속기관이 구독을 하지 않더라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논문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독하지 않아도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는 논문의 규모가 140만 건 정도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구독해야만 풀텍스트를 열람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열람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제한적이었다면 이제는 오픈 억세스 논문이 점차 확대가 되고 있어서 구독하시는 논문과 더불어 이렇게 무료 열람할 수 있는 오픈 억세스 논문까지 굉장히 큰 범위 안에서 풀텍스트를 이용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이언스 다이렉트에서 어떤 키워드 검색을 하셨을 때 좌측에 그 리파인 메뉴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도 억세스 타입으로 필터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검색 결과를 필터링 하실 수가 있는데 오픈 억세스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지고 필터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 억세스로 필터링을 하시면 모두 다 풀텍스트 이용 가능한 논문으로 필터링을 하실 수가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네, 세 번째 사이언스 다이렉트 특징은 학술지와 연구 서적을 통합적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은 학술 저널만 주로 많이 이제 보거나 학술 저널 위주로 사이언스 다이렉트는 학술 저널 위주로 이용하는 사이트다라고 아마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이언스 다이렉트는 학술 저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연구 서적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기본적인 어떤 내용은 뭐 백과사전이나 교재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그 단행본, 다양한 연구 서적을 거쳐서 특정한 그 학문 주제나 토픽에 대해서 심도 깊은 공부를 하고 그 이후에 또 세부적인 연구를 다루고 있는 학술지들을 읽는 것이 뭐 연구를 하는 어떤 그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뭐 그런 단계도 있지만 또 최근에는 학술지와 연구 서적을 통합해서 같이 이용하시면서 연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의 연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언스 다이렉트는 이런 학술지와 다양한 종류의 연구 서적들이 이제 포진이 되어 있어서요. 더 좀 이렇게 병합해서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좌측에 보이시는 부분은 내가 어떤 관심 있게 찾아서 보고 있는 학술 저널 수록 논문의 한 예시인데요. 논문을 읽으시다가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정한 단어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경우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게 뭐지? 클릭을 하게 되시면 우측에 보이시는 그 토픽 페이지로 이제 연결이 되게 됩니다. 토픽 페이지라는 거는 우리가
생소하게 이제 생각되는 학술 용어, 연구 용어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페이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단어의 토픽 페이지를 연결을 하게 되면 해당 연구 용어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같이 이제 사용되는 related terms도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이 연구 용어를 다루고 있는 그 엘스비어의 발행 연구 서적 중에 해당 용어에 대한 설명들, 개요들을 좀 수집해서 무료로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아니면 우리 연구소는 엘스비어의 이북은 보지 않고, 연구 서적 이북은 보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해당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설명에 대해서는 무료로 다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용어에 대한 그 공부를 하실 때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토픽별로 토픽 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게 또 사이언스 다이렉트의 특징이었고요. 예전에는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논문을 읽으면서 이런 밑줄 그어져 있는 단어를 발견을 했을 때만 토픽 페이지로 연결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 토픽 단위로 검색을 하고 토픽 단위로 용어 설명이라든지 관련된 서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더 좀 확장된 그 메뉴를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sciencedirect.com/topics 혹은 이따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사이언스 다이렉트 하단에 있는 메뉴에서 토픽을 클릭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 이제 사이언스 다이렉트가 다루고 있는 주제 분야 브라우저에서 한번 보시고, 특정 주제 분야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그 주제 분야 아래 세부 주제 분야 혹은 토픽을 직접 검색도 해보시는 메뉴까지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학생분들은 어떤 연구 용어에 대한 이해에 대한 어려움도 많이 이제 공부하시면서 있으실 텐데, 이런 이제 그런 토픽 페이지를 통해서 관련된 연구 용어, 학술 용어에 대한 심도 깊은 어떤 개념 그 정리라든지 관련된 이제 서적에서 제공하는 수준 높은 어떤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언스 다이렉트 특징 5번째, 관련 연구 논문 및 이용자 맞춤 연구 논문을 추천하는 기능입니다. 이제 뭐 다른 출판사의 사이트도 뭐 비슷한 내용은 다 제공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이제 사이언스 다이렉트는 스코퍼스라고 하는 인용 데이터베이스와 또 연결이 돼서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해당 논문의 레퍼런스는 뭐 당연히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제 사이티드 바이 인용 논문 같은 경우에는 스코퍼스에 있는 인용 데이터의 데이터를 가지고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 사이언스 다이렉트 안에 있는 논문 말고도 다른 출판사에 의해서 인용된 그런 논문들의 정보까지 인용 정보를 여기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코멘디드 아티클이라고 해서 이 논문과 유사한 내용의 어떤 그 유사한 연구 논문도 이렇게 자동으로 추천하는 그 목록도 제공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용자 맞춤 연구 논문 추천의 그 기능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마이 레코멘데이션 이름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이언스 다이렉트를 이용하실 때 이용자가 개인의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계정을 만든 이후에 사인인을 한 이후에 이제 키워드 서치도 하고 여러 가지 풀텍스트 열람을 하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런 이용자 단위로 수행되는 액티비티를 이 사이언스 다이렉트의 어떤 인공지능 같은 개념이 이제 이해를 하고 저장을 하고, 그래서 이용자별로 주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어떤 주제나 키워드를 파악을 해서 관련된 논문을 자동으로 추천하는 메뉴가 마이 레코멘데이션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용자가 사인인을 한 이후에 마이 레코멘데이션 그 메뉴로 들어가셔서 이제 보시면 내가 관심이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연구 논문의 목록을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필요하시다면 이메일 얼라스 설정을 하셔서 내가 굳이 사이언스 다이렉트 매번 방문하지 않아도 뭐 모바일이라든지 태블릿 PC를 통해서 바로 이메일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서비스도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자분들이 이제 어떤 관련 있는 선행 연구를 검색을 하실 때 뭐 키워드 검색이나 이제 그런 것을 많이 하시면서 굉장히 시간과 그런 시간 투자가 많이 되신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이 레코멘데이션과 같은 기능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놓치기 쉬웠던 그런 중요한 논문들을 굉장히 추천받아서 잘 읽고 있다라고 하는 좋은 피드백을 전 세계 연구자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언스 다이렉트를 자주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이라면 꼭 이제 계정으로 사인인 하시고 레코멘데이션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이언스 다이렉트의 주요 특징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시연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여지는 이제 웹사이트 sciencedirect.com 이제 첫 페이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우측 상단에 건물 모양이 있는데요. 건물 모양을 클릭을 했을 때 지금 어떤 네트워크로 인지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저께 말씀드렸던 스코퍼스 같은 데이터베이스는 인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데이터베이스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냥 로그인 하라는 창이 맨 처음에 나오거든요. 하지만 사이언스 다이렉트는 그렇지가 않고 일단은 누구나 무료로 사이언스 다이렉트 방문 자체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검색하고 아니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오픈 액세스 같은 논문도 무료로 다 보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제대로 내가 소속 기관으로 인증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약간 인지하지 못하고 이용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속 기관으로 인증이 제대로 되어야 그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구독 논문에 대해서 그 전반적으로 풀텍스트까지 다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 우측 상단에 있는 건물 표시 모양을 클릭하시는 것으로 내가 지금 소속 기관의 네트워크로 잘 그 인증이 돼서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줄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학교 밖에 있으신 경우에는 학교 네트워크를 사용하실 수가 없으실 텐데 그런 경우에는 학교 도서관 홈페이지 아니면은 우리 연구소의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교외 접속의 이용 방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그 교외에서도 이런 이제 그 접속을 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밖에도 이제 내가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그 이메일 주소로 그 교외 접속까지 등록하고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메일 주소로 계정을 만드시고요. 여기 하단에 있는 사인인 비아 유어 인스티튜션을 클릭하셔서 그 소속 기관에서 발급받으신 이메일 주소를 넣으시고 링크를 받으신 다음에 그 링크를 클릭하시는 것으로 내 계정과 연결하셔서 교외 접속까지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계정으로 지금 사인인을 하였고요. 지금 사인인한 상태에서 이름을 클릭했을 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My Recommendation 메뉴와 함께 서치 히스토리, 리딩 히스토리, 얼럿 기능까지 네 가지의 이제 이용자가 관리할 수 있는 메뉴를 여기서 확인하고 편집하고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첫 페이지는 이제 사이언스 다이렉트가 다루고 있는 주제 분야와 함께 주제 분야별로 이제 가장 많이 읽히고 최근에 발표된 논문들, 대표적인 논문들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하단에 보시면 다양한 서포트 메뉴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이제 토픽 주제별로 세부 주제 혹은 토픽을 이제 검색해서 토픽 페이지를 찾아보실 수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토픽별로 브라우저 하는 기능은 이 하단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는 간단한 내용으로 이제 서치하시는 메뉴 여기서 이용하실 수가 있고 일단 그 서치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우측 상단에 있는 저널 앤 북스를 이제 클릭하셔서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수록되어 있는 학술지와 연구서적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관심 있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학술지 이름이나 서적의 이름으로 검색을 먼저 수행해 보실 수가 있고 내가 특별히 알고 있는 건 없는데 내가 연구하는 주제 분야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다 하시면 좌측에 있는 그 내용에서 연구하시는 연구 분야를 클릭을 하셔서 이제 세부 주제까지 필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돼 있는 서적이나 학술지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브라우저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퍼블리케이션 타입이 또 있어서 필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속 기관에서 학술지만 구독하고 있는지 아니면 북까지 모두 같이 구독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여기서 필터를 해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오픈 액세스인지 아니면 우리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지를 이제 클릭하셔서 필터를 추가로 더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시면 우리 주제 분야에서 즐겨 읽는 학술지를 알고 계신 게 있으시다면 바로 키워드 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 주제 분야를 이제 그 필터를 해놓으신 상태에서는 그 해당 주제 분야 안에서만 검색이 되고요. 주제 분야를 펼치면 전체 주제 안에서 내가 입력한 학술지로 아니면 서적의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검색하고 클릭을 하시면 해당 저널 홈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이 저널과 관련된 굉장히 상세하고 다양한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 학술지가 얼마나 저명한 학술지인지 알 수 있는 이제 사이트 스코어 혹은 임팩트 팩터 예, 두 개의 지수를 이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저널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시는 저자들에게도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을 같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오픈 액세스로 출판을 하고자 했을 때 출판 비용이 얼마인지, 뭐 논문을 투고하신 이후에 심사하거나 출판될 때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이 얼마인지와 같은 대략의 어떤 정보들, 저자들에게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정보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조금 더 정밀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당 학술지를 통해서 창간호부터 현재호까지 굉장히 많은 양의 연구 논문들이 출판이 되고 있을 텐데요. 그중에서 최근에 발표된 것, 혹은 가장 많이 인용이 된 것, 가장 많이 다운로드돼서 읽혀지는 것, 그리고 가장 많이 인기 있는 논문들로 이렇게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학술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읽히고 인용된 논문들부터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요. 아티클 컬렉션이라고 해서 특정한 연구 토픽들에 대해서 그 토픽을 다루고 있는 그 아티클들만 컬렉션으로 모아놓은 구성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티클 앤 이슈를 펼쳐보시면 전체 이슈 혹은 뭐 스페셜 이슈로 이렇게 리스트를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올 이슈를 클릭하고 들어가 보시면 창간호부터 현재까지의 발행된 권호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해당 그 학술지에 대한 최신 정보를 이메일로 자동 알람을 받고자 하신다면 얼라 서비스를 클릭하셔서 셋업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여기서 관심 있는 어떤 그 권호를 클릭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그 권호에 수록된 그 논문들의 목차를 전체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목차를 보시고 뭐 초록도 보시고 하시면서 원하시는 논문을 선택하셔서 PDF 다운로드도 받으실 수가 있고, 말씀드렸던 대로 전체 셀렉트 올을 클릭하시면 지금 현재 볼륨 558에 수록되어 있는 모든 논문을 한꺼번에 PDF로 다운받아서 내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관심 있는 내가 연구하는 주제 분야 혹은 내가 관심 있는 학술지에 대한 홈페이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유용한 정보를 거기서 확인해 보시는 거 한번 살펴봐 드렸고요. 관심 있는 이제 키워드나 여러 가지 정보로 내가 원하는 논문을 보다 빠르게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어드밴스드 서치라고 해서 조금 더 정밀한 어떤 서치 필드를 이제 작성하셔서 정확성이 높은 그런 연구로 이제 그 검색을 수행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제목뿐만이 아니라 본문까지도 사이언스 다이렉트는 검색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검색용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서재 초록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키워드를 넣었을 때 논문 제목과 초록 혹은 키워드 부분에서 키워드 검색을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만, 사이언스 다이렉트는 풀텍스트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내가 입력하는 키워드가 그런 기본적인 서재 정보, 그 서재 필드뿐만이 아니라 풀텍스트 원문까지 모두 검색을 해서 이 단어가 원문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것까지 모두 검색을 하는 기능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드밴스 서치에서 검색어를 입력을 하셨을 때 내가 입력한 키워드와 관련 있는 연관 그 키워드까지 좀 같이 서제스트하는 기능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쪽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주로 어떤 키워드 많이 검색하는지에 따라서 관련 키워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것을 선택하셔서 키워드 검색을 하실 때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수록되어 있는 그 저명한 학술지들 중에 내가 입력한 키워드가 그 학술지에서 검색을 주로 해서 검색을 했으면 좋겠다 하면은 원하시는 학술지를 여기서 선택을 하셔서 학술지를 제한해서 검색을 해보실 수도 있고, 발행 연도도 여기서 제한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논문을 쓴 저자의 이름으로 저자 단위로 검색을 수행을 해보실 수가 있고, 저자 이름뿐만이 아니라 저자의 소속 기관 혹은 소속 국가 단위로도 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저자가 발표한 논문 위주로 검색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에 소속된 연구자들이 발표한 연구 논문으로 제안을 해서 검색하는 방법도 이 어스 어필리에이션 필드를 통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볼륨 정보라든지 서지 정보, 우리가 이제 논문 제목이나 초록에 혹은 키워드에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는 중요 키워드가 있으시다면, 여기에 이제 키워드를 더 좀 넣으실 수가 있고요. 레퍼런스 등등 이제 관련 있는 필드를 선택하셔서 키워드 검색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입력한 키워드와 부합되는 그 이제 검색 결과가 36만 건이 나왔는데요. 단일 출판사를 대상으로 검색한 것 치고는 굉장히 많은 양이 검색이 되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논문 제목이나 초록뿐만이 아니라 본문에 이 단어가 있는 경우 모두 다 검색을 해오기 때문에 굉장히 검색 결과가 많아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검색 결과가 많은 게 조금 번거롭다 하시면은 이 중요한 키워드를 서지 정보로 제한해서 본문까지 검색하시는 게 아니라 서지 정보로 제한해서 검색하는 방법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색 결과를 조금 좁혀 나가시는 방법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결과를 검토하시는 중간중간에도 얼마든지 그 어드밴스 서치 필드를 펼치셔서 검색 내용을 이제 수정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여기 보시면 검색 결과가 정렬이 되어 있는데요. 정렬의 방법은 두 가지로 변경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렐러번스가 높은 순, 그러니까 내가 입력한 이 키워드가 많이 이제 뭐 제목이나 초록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본문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경우 렐러번스가 높다고 판단돼서 렐러번스가 높은 순으로 정렬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최신 발행 날짜 순으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정렬을 변경해 보실 수가 있고요. 내가 이 키워드로 자주 검색을 할 예정이고, 내가 매번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들어와서 검색을 수행하지 않아도 내가 관심 있는 이 키워드와 부합하는 최신 논문이 등록될 때마다 이메일로 알림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시면 여기 서치 얼럿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리파인 메뉴를 잠깐 봐보실게요. 지금 검색되어 있는 74,422건의 논문 중에서 발행 연도 구분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연구소에서 구독하는지 여부를 여기서 필터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 계정에 여러 개 기관이 지금 걸려 있어서 지금 조금 검색 결과가 좀 풀텍스트를 이용을 많이 못하는 검색 결과를 보여줘가지고 지금 제가 다른 그 기관으로 지금 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검색된 그 논문들 발행 연도나 아니면 아티클 타입, 뭐 리뷰 아티클인지 리서치 아티클인지 아니면 연구 서적이나 백과사전, 뭐 교재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문헌인지 등으로 아티클 타입을 구분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학술지 혹은 어떤 연구 서적에 수록되어 있는 것들인지 퍼블리케이션 타이틀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연구 주제별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난 오픈 액세스만 좀 필터해서 보고 싶다 하시면은 오픈 액세스를 클릭을 하시면 그 검색된 것들 중에 PDF 그 논문을 다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그 오픈 액세스 결과로만 이렇게 필터하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논문
제목 등과 같은 기본적인 서재 정보와 함께 초록도 여기서 바로 검토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해당 논문에 수록되어 있는 다양한 피겨들을 미리 보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공계 쪽 계열의 연구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 논문에 수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테이블이나 피겨, 이미지 같은 것으로도 그 논문에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를 아마 우리 연구자들이 쉽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좀 그 초록을 읽어보지 않으셔도 이 피겨의 검토를 미리 보기 검토를 통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논문인지를 빠르게 판단하고 이제 PDF 필요하시다면 PDF를 다운받아서 확보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엑스포트 같은 경우에는 해당 논문의 참고 문헌 정보를 어떻게 반출할 건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논문 관리 프로그램에 반출을 하든지 해서 그 저장해 두고 있다가 나중에 이 논문들을 활용해서 내가 논문을 작성할 때 인용하고자 할 때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시면 엑스포트 기능을 통해서 해당 논문의 참고 문헌 정보 데이터를 반출받아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PDF 파일을 하나하나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체 선택을 하셔서 현재 페이지에 검색된 그 보여지는 모든 논문을 한 번에 다운받아 보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페이지가 25개의 논문까지 보이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왕이면 한 번에 더 많은 논문을 한꺼번에 다운받고 싶다 하시면은 현재 페이지를 50개 혹은 100개로 그 이제 보여지는 건수를 좀 더 확대를 해 놓으신 다음에 전체 선택하셔서 더 많은 그 논문의 PDF 파일을 한꺼번에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PDF도 한꺼번에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 해당 논문의 그 논문의 참고 문헌 정보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운받으시는 것도 예,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왼쪽 리파인 메뉴에서 발행 연도나 아티클 타입 등을 검토하신 다음에 내가 좀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싶다는 내용을 클릭만 하시면 바로 필터가 돼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제 원하시는 이제 제목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해당 논문에 대한 풀텍스트 페이지를 참고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논문의 기본적인 그 서재 정보와 함께 여기서 이 페이지에서도 PDF를 다운받으실 수 있는 메뉴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옆에 다운로드 풀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이 뷰 PDF는 해당 그 지금 열람되고 있는 이 특정한 연구 논문에 대한 PDF 파일을 열람하고 다운받는 그 기능이라면 우측에 보여지는 다운로드 풀 이슈는 이 연구 논문을 수록하고 있는 그 권호의 다른 연구 논문들을 한번 보시고 필요하시다면 그것들도 한꺼번에 내 컴퓨터에 다운받는 기능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논문 제목 밑에 연구자 정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마찬가지지만 연구자의 정보도 굉장히 우리가 선행 연구 탐색할 때 중요하거든요. 이 연구 논문이 굉장히 마음에 드신다면 이 연구를 한 연구자를 추적해서 그 연구자의 다른 연구 논문을 또 읽어보시는 방법으로도 선행 연구 탐색의 범위를 넓혀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자 정보를 검토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연구자 이름을 클릭하셨을 때 그 연구자가 기본적으로 어디에 소속되어 있으시고 그 이 논문 이외에도 어떤 논문을 많이 발표하셨는지를 보시고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시고 싶으시다면 뷰 인 스코퍼스를 클릭하셔서 스코퍼스에 등록되어 있는 해당 그 연구자의 프로파일에 대한 내용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혹은 우리 연구소가 스코퍼스를 구독하고 있지 않은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신 게 그 해당 연구자 프로파일에 대한 기본적인 기본 내용은 무료로 누구나 열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테일한 내용이나 뭐 링크가 걸려 있는 메뉴들을 이용하시는 것은 제한이 되어 있지만 연구자의 어떤 소속 기관 정보라든지 대표적인 발행 논문 내용 같은 것은 누구나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필요하시다면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DOI 정보가 있고 이제 뭐 맨들레이라고 하는 논문 관리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논문을 그 맨들레이에 저장하고 싶다 하시면 Add to 맨들레이 클릭하시면 되고 쉐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논문에 대한 내용을 다른 동료 연구자들과 공유하고 싶다 하실 때 그 방법을 선택하셔서 공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메일이나 뭐 트위터나 그런 SNS의 방법으로 해당 연구 논문을 공유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오해하시는 부분이 풀텍스트를 공유를 할 수가 있나 보다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으세요. 오픈 액세스 같은 경우에는 풀텍스트를 공유하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 오픈 액세스가 아닌 경우에는 사실 그렇지는
그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 주실 필요가 있고, 이런 쉐어에서 제공하고 있는 방법으로 공유가 될 때는 논문의 풀 텍스트, 뭐 PDF 파일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논문의 어떤 그 URL 정보 정도를 공유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나중에 인용하실 때 필요하실 만한 참고문헌 정보를 데이터 반출 받으시는 정보입니다. 논문의 풀텍스트를 이렇게 읽어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어떤 특정한 단어에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다는 것은 해당 연구 용어에 대한 토픽 페이지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용어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토픽 페이지로 연결이 돼서 해당 연구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이제 같이 많이 사용되는 이제 연관 용어, 그리고 이 연구 용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우리 연구 서적의 그 관련된 내용들을 무료로 이렇게 열람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한 공부를 하실 때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 논문을 읽으시다 보면은 인용 문구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보게 되시는데요. 인용을 했다라는 표시를 사이테이션 정보로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관심 있는 그 문장이 있으실 때 이 사이테이션 정보를 클릭을 하시면 어떤 참고 문헌을 활용해서 인용한 것인지 레퍼런스 정보가 자동으로 이제 제공이 되고, 이 레퍼런스가 혹시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수록되어 있는 논문이라면 바로 즉각적으로 PDF 파일을 여기서 즉각적으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 뭐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다른 출판사의 발행 논문일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구글 스칼라라든지 스코퍼스에서 그 어디 가면 풀텍스트를 다운받으실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이제 링크 정보를 여기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우측에 보시면 여기 좌측에 보시면 cited by, 이 해당 논문을 인용해서 쓰여진 다른 인용 논문, 그러니까 인용 논문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recommended article이라고 해서 이 논문을 읽은 그 연구자들이 같은 시기에 읽은 다른 논문들을 기준으로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아무래도 관련 있는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이 많이 읽은 논문들이기 때문에 나도 이 논문에 대한 내용에 관심이 많이 가고 있다면 또 비슷한 내용의 레코멘디드 아티클도 같이 한번 이제 검토해 보시는 게 또 이렇게 선행 연구 탐색을 하시는데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관심 있는 학술지를 찾아서 검토해 보시고 키워드 검색으로 관심 있는 논문을 찾아서 많이 읽어보셨다면 이 이용자에 대한 그 액티비티가 이제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많이 축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이언스 다이렉트가 이 연구자에 대한 액티비티를 이해하고 논문을 추천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한 상태에서 레코멘데이션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레코멘데이션으로 이동을 했을 때 이 이제 사이언스 다이렉트가 어 해당 연구자가 관심 있을 만한 키워드나 주제를 분석해서 관심이 있을 만한 논문을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천한 그 논문을 살펴보시고 좀 놓치기 쉬웠던 하지만 중요한 논문들을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CSV 형태로도 논문 리스트를 다운받아서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번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들어와서 레코멘데이션을 확인하는 게 좀 불편하다 하시면 이메일을 온으로 이제 켜놓으시면 이메일로 새로운 그 추천 논문이 이제 생성됐을 때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메뉴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우측에 보시면 히스토리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이용자가 과거에 어떤 내용을 서치했고 어떤 논문을 읽었는지 서치 히스토리, 리딩 히스토리로 구분해서 히스토리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대 100건까지 과거의 이용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히스토리 내역,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급하게 이제 뭔가를 검색하고 뭔가를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읽으셨다 했을 때 그 당시에는 그냥 넘어갔지만 다시 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걸 다시 찾아서 검색하거나 좀 찾아서 보셔야 될 때 제목이나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과거에 검색한 내역, 과거에 열람했던 내역을 살펴보시고 찾아보시면 좀 놓치기 쉬웠던 그런 과거 이용 내역을 이제 다시 한번 활용하실 수가 있다는 점에서 히스토리 내역이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얼랏은 이제 그 관련된 최신 내용을 이메일로 알림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관심 있는 학술지나 북 시리즈 아니시면 관심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얼럿을 설정하시고 필요가 없으시다 하시면 삭제하거나 편집을 여기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